김문석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.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은 어떤 업종 준비하셨습니까? 네, 오늘은 제약산업의 2분기 모멘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드릴까 합니다. 자, 먼저 2분기, 그러니까 4월에서 6월 달이 되겠네요. 2분기 일단은 실적 자체는 좀 괜찮게 나올 걸로 시장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주요 제약사들의 2분기 합산 매출이 일단 전년 대비 한 14%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영업이익도 한 18%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2분기 실적이 6월달 이후, 즉 7월달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5월달, 6월달 주가 흐름이 좀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러나 최근에 또 이제 원화 강세, 즉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1,050원을 깨고 내려왔죠. 원화 강세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출주들 쪽보다는 내수 쪽 비중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내수주 수급 개선이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고요. 또 실질적으로 제약주들은 대부분 이제 완제 의약품이나 원재료를 해외에서 수입을 해옵니다. 이 수입할 때 대부분 이제 달러 베이스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원화 강세 수혜가 될 수가 있고요. 또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이제 환해지를 거의 하지 않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완제 의약품이나 원재료 수입 비중이 좀 높은 유한양행 같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한 차선도 좀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역시적 플러스 요인일 것 같습니다. 자, 세부적인 부분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요. 국내 제약사들은 전체 매출의 한 70~80%가 내수 쪽에서 발생을 하고요. 수출 한 18% 정도, 그러니까 한 20%가 채 되질 않습니다.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내수 시장 쪽인데요. 장기적으로 이제 인구 고령화 진입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내수장의 성장을 좀 이끌 수 있는 큰 그림이 되겠고요. 단기적으로는 이제 원의 처방 조제액이 최근에 좀 늘고 있다는 부분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. 실질적으로 이제 원의 처방 조제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병원에서 환자들이 처방전을 받고 약을 이제 구매하는 금액인데요. 2012년도에 약가인화 이슈가 터졌었고요. 지난해에는 아시다시피 기억할 만한 유행병도 없었고요. 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병원을 별로 찾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 원의 처방 조제 규모가 한 5에서 한 7% 정도 좀 늘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1월 달에 신종플루 같은 독감이 유행했던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일단 전체 매출의 한 80%를 차지하고 있는 원의 처방 조제액이 일단 최근 2년 대비해서 가파르게 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인 소식이고요. 자, 수출 쪽은 전체 매출의 한 20%가 채 되질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수출 쪽은 최근 2012년부터 보면 거의 연간 한 20% 정도 좀 성장을 하고 있고요. 매출 비중은 얼마 되지 않지만 마진율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실적이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. 올해도 연간 한 20에서 한 30% 정도 여전히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R&D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당장 4월 달에 대웅제약이 보톡스 바이오 시밀러 제품 국내 허가를 받았고요. 4월 달에 출시를 했죠. 이런 이벤트가 하나 진행이 됐고요. 6월 달에는 또 동아제약에서 슈퍼박테리아 항생제가 아마 미국 식품의약국의 예비심사를 통과할 것 같고요. 녹십자 같은 경우도 2분기 내에 아마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부분에 허가를 신청할 예정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관련 기업들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 국내 제약업체랑 그 미국 쪽 바이오업체 주가는 좀 따로 봐야 됩니까? 아니면 같이 연동된다고 봐야 됩니까? 네, 실질적으로 저희 국내 업체들이 제약주들 PBR이나 이 PER, 즉 주가 자산 대비 주가 수준이나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을 보면은 해외 제약주보다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. 아무래도 이제 해외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아직 한국에 있는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내수 판매 비중이 한 80%를 차지하고 있고요. 이제 수출을 겨우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디스카운트 요인은 한국 제약사들에게는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앞서 제약주가 2분기 매출이 14%, 영업이익이 18%, 두 자릿수 성장이라면 이건 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업종 간에 비교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여타 대부분의 업종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증가하는 업종들이 많지 않죠.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데요. 다만 이제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대부분의 제약주들이 PBR이 한 2배에서 한 4배 정도, 또 PER은 한 20배가 넘어갑니다. 아무래도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돼서 조금 고평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예, 제약업종 내에서 탑픽 종목을 꼽으신다면서요? 네, 제약업종 내에서 좀 관심을 갖는다면 3개 기업 정도로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먼저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는 역시 유한양행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원의 처방 조제, 즉 내수 처방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좀 안정적이다라는 장점이 있고요. 거기다가 또 이제 원료 의약품
부분에 일단은 또 해외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. 원료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글로벌 제약업체들의 이제 신약에다가 원료를 이제 공급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건데, 제가 현재 지금 2분기나 한 3분기 정도에 이 글로벌 제약사인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시형 간염 치료제 시약이 좀 나올 예정인데요. 유한양행이 여기 이제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요 관련된 어떤 그 얘기가 나오면 주가에 좀 플러스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. 특히 이 부분의 마진율이 한 20%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제일 선호하는 기업은 이제 대웅제약인데요.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 영업이익이 한 180억에서 한 200억 정도. 일단 2000년대 중반 같은 경우는 분기 영업이익이 한 150억대 정도 수준이었습니다만은 최근 2년간 분기 영업이익이 한 180억에서 200억 정도. 그러니까 연간 한 8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요. 현재 시가총액이 8천억이라는 얘기는 지금 PR 기준 10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일단 대웅제약의 경우는 이제 제약사 내에서 상대적으로 일단 주가 수익 비율, 즉 접어주다라는 관점에서는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앞서 말씀드렸던 4월 달에 이 보톡스 바이오 시밀러 좀 4월 달에 제품 출시한 부분들도 2분기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. 기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녹십자도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지난 4월 초에 이제 캐나다의 혈액 제제 공장을 짓기로 일단 우선 구매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. 요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북미 시장 쪽으로 좀 진출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녹십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얘기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